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네, 어제 하루 좋았다가 오늘 다시 좀 조정을 받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조금 이 무거운 주제 앞에서 밀당을 하고 있는 시장의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도 다행인 건 코스피가 낙폭을 좀 줄여내고 상승 전환했다는 겁니다. 장중에 코스피가 2684포인트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 저점을 형성했다가 지금은 다시 플러스권 전환하면서 2697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2700포인트의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죠. 우리 시장이 어떻게 2700선을 올라갈 수 있을지 좀 지켜보시고요. 그래도 오늘 코스닥 흐름 특히 좀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동안 좋았던 건 코로나 테마를 포함한 제약 바이오 쪽 또 매물 출회가 오늘 나오면서 코스닥이 현재 1%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23일 계속 미팅을 앞두고 있는 중에 어떤 흐름들을 이어갈지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떤 전략 잡아볼지 주식라방과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주식라방 같은 경우에는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업종과 테마 종목들 살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차트 교육까지 준비되어 있고요. 주식라방의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까지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만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요.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팍스통신망에서는요.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와 시황, 대응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빅스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또 바깥 날씨만큼이나 약간 칙칙해서 안타까운 모습인데 그래도 코스피는 좀 힘을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잘 잡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미국 증시가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이 감기 몸살에 좀 걸린 듯한 모습이에요. 이 바깥에도 지금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 증시에도 지금 태풍이 같이 또 몰아치는 모습입니다. 아니나 밖이나 참 쉽지 않은 흐름인데요. 이런 쉽지 않은 흐름에서도 우리가 이 시장의 상황을 알아야 또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할 수 있겠죠. 오늘 여기에 대한 대응도 함께 또 알아볼 테니까 방송 끝까지 또 시청을 해주시고요. 특히나 요즘 시장에서 사실상 우리가 공략을 할 수 있다면 여러 가지 테마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주식을 하기 앞서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특히나 기업의 재무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빅스 대표님과 함께 어떤 종목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상황 그래도 오후 들어 코스피가 낙폭을 좀 줄이면서 상승 전환했어요. 오늘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아까도 살짝 언급을 좀 드리긴 했는데 미국 증시는 살짝 이제 잠깐 쉬어가려고 기침을 살짝 했거든요. 네. 근데 이 국내 증시는요 시작부터 열을 안고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서서히 지금 이 감기 몸살에 좀 시달리는 모습들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다행히도 이 사실상 좀 매도세는 좀 강하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좀 과하게 좀 빠지는 경향들이 없진 않지만 원래 뭐 오늘뿐만이었나요? 원래 지금까지의 시장에서도 항상 그랬듯이 오늘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설명을 이 시황 시간에 매번 해드리면서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같이 스토리텔링해서 풀어드렸던 점을 좀 알고 계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2주 전에 시장에 급락세가 나왔을 때는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우려거로 바뀌면서 이 지표들에 대한 긴장감을 감출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 부분들이 완화가 됐고 또 여기에 따라서 지표들도 좀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반등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이번 주에 이제 고용 지표들이 나올 예정이에요. 이 지표라 하면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라기보다는 미국 경제 지표가 더 우선시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으로부터 이 미국
에서 나올 이 경제 지표, 고용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조금 우려감을 좀 가지고 있어요. 긴장감을 좀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전일 좀 저점에서부터 과하게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잠시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나타났었고 역시나 우리 국내 증시도 오늘 비슷하게 흐름들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테마적으로 살펴본다면 어제 좀 강하게 올라갔던 진단키트주들 오늘 좀 강하게 좀 흐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어느 정도 눌려있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대형고래 테마들이 좀 갑작스럽게 올라와주는 모습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현재 증시에서는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몇 가지의 테마들이 계속 돌고 도는 시장이에요. 주도하는 업종은 따로 없지만 꾸준하게 몇 가지의 테마들이 돌아가고 있는 개별 장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하나의 방향성을 띠지 못하는 것도 여기서 또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으로 본다면 코스피는 0.02%대 보합 구간에서 왔다 갔다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은 장 초반에 조금 어느 정도 버텨주는 것 같더니 지속해서 낙폭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근에 시장에서부터 강하게 어느 정도 좀 매수를 해줬던 외국인이 참 어떻게 보면 저점에서부터 이 주가 메리트가 있었던 기술주들 위주로 외국인들이 강하게 좀 주워담았던 그런 흐름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또 뱉어내는 흐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들이 나오는 과정에서 지수도 밀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좀 다행인 거는 원달러 환율이 불과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1380원대, 70원대 왔다 갔다 했던 게 지금은 1330원대까지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의 유입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또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따라서 시장도 사실상 이제 평소라면 미국 증시의 하락 대비했을 때 국내 증시 오늘 더 빠져도 사실상 이상하진 않았던 그런 부분들인데요. 오늘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아가면서 내려오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는 좀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국내 증시 좀 쉬어가고 있구나라고 인식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주 이 경제지표 일정을 뒤로 하고 이제 앞으로 9월 달까지 이 잭슨홀 미팅이나 FOMC 연준에 대한 이런 발언들도 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 지표 하나로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커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나올 FOMC나 이 잭슨홀 미팅에 대했을 때는 여기에 좀 약간 적지 않을까 영향력이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나 업종들 제가 또 오늘 같이 풀어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함께하는 팍스 통신망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보들도 빠르게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정보들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시황 브리핑도 해드리고 있으니까 꼭 함께하시기 바랄게요. 네, 월요일은 내렸고 어제는 올랐고 오늘은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의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이번 주 말까지는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또 지표들을 앞두고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또 내가 어떤 부분에서 좀 공략을 해야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는 자꾸 빠지는데 이럴 때 어떤 종목으로 좀 바꿔봐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을 잡아봐야 되는지 어렵다 하시는 분들 팍스 통신망 이용해 보시면요. 그날의 시황과 함께 일정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고 라이브 방송 통해서 교육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장 이겨내는 방법 함께 좀 전략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팍스 통신망에서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주식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원래 무소속이었던 케네디 후보가 사퇴할 것인가 라는 얘기가 나왔죠. 지금 현재 케네디 후보의 지지율이 4% 정도 된다고 해요. 이 4%의 지지율이 사퇴를 하고 또 트럼프 쪽으로 가게 된다면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올라간다라는 입장 때문에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 종전이 되고 종전이 되면 당연히 재건주들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인식 속에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좀 강한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두 종목 가지고 와봤는데 다산네트웍스 그리고 SY스틸텍 이렇게 두 종목 준비해 봤거든요. 이 두 종목 중에 오늘 어떤 종목 좀 같이 공략해 보실 건가요? 일단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는요. 다산네트웍스 같은 경우는 일전에 이미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또 SY스틸텍 같은 경우는 SY의 또 계열사이기 때문에
SY에 대한 재료를 같이 편입돼서 또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는 저는 이번에는 SY 스틸텍을 또 한번 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Y 스틸텍 꼽아주셨는데 오늘 지금 17% 넘게 또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정확한 좀 공략 방법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종목 하나하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점은요. 네. 사실 이제 우크라 재건이나 최근에 또 움직였던 이 해리스 관련주들, 대마나 이제 뭐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기타적인 관련주들이 서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대선 이벤트가 이루어지게 됐을 때 여기에 따라서 가장 강력한 후보 둘이 정해졌다면 사실상 이렇게 막 지지율이나 이런 이벤트적인 이슈적인 부분으로 왔다 갔다를 좀 자주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주들이 올랐다면 또 며칠 뒤에 바로 또 해리스 관련주 또 움직이는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대선 관련돼서 이벤트적인 부분에서 이제 주식시장의 하나의 재미 요소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상대적으로 아시겠지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세를 보였던 시기는 한 달 전이었을까요? 그때 왜 총격 피격 사건 한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부터는 사실 관련주들이 힘을 쏘지 못했습니다. 워낙 또 해리스 이 후보의 입지가 너무 탄탄하다 보니까 증시에서도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좀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런 이슈, 뭐 케네디와 관련되어 있는 이런 이슈를 통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좀 어떤 지지나 이런 것들이 조금 긍정적이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하게 많이 올라갔던 이런 마리아나 관련주들에 대한 조정 시기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고 반대로 지금 이 시기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입지로 좀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이 현재 우크라 재건 관련주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셔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종목 제가 선택한 건 SY 스틸텍인데요. 그 전에 먼저 다산 네트워크스를 좀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아래에서부터 한 20% 가까이 상승폭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조정받고 있는 시기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21선 즉 생명선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시점으로도 확실하게 20% 가까이 치고 있다가 저점을 잡은 구간이 바로 이 21선 바로 직전이라는 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을 땐 그동안은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는 주가 하락세가 좀 이어졌다면 지금으로부터는 이 턴어라운드 즉 변고점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스도 사실상 공략하기에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종목의 차트 자체로도 봤을 때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 시장에서 꾸준하게 관심받고 있고 그리고 집중하고 있던 종목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크라 재건 관련돼서는 소외받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또 이슈가 발생이 되면서 여기에 따라 관련주로 또 대장주 가까운 흐름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추적 관찰을 해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이 종목을 한번 공략을 했었을 때가 이때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2023년도 중반쯤 이때 당시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가 조정을 받고 특히나 이때 당시에 갭을 다 메꿔주지 않은 상태에서 지지가 잡혀있던 구간을 우리가 역이용해서 공략을 했던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우리가 한 20% 가까운 수익을 또 챙겨봤던 종목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아래쪽에서 지금 이 지지 구간을 이탈한 상태로 하락이 좀 나온 시점입니다. 특히나 중간중간 하락이 나온 시점부터 윗꼬리들이 자주 발생이 되면서 어느 정도 매집의 흐름들은 끊이지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의 수급 주체들은 아직 남아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그런 것들을 또 증명을 해주기 위한 움직임, 현재 하단에서부터 끌어올려져 오는 수급들이 나쁘진 않다라고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증시 하락 때 같이 또 빠지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저점에서 자리를 좀 잡아줬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아시겠지만 제가 갭이 발생되면 갭은 메워지라는 현상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갭을 다 메꾼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지지를 잡고 완전한 저점이라고 판단해도 사실 나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는 이 21선에서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종목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요,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투자하세요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종목은 좀 실시간으로 대응이 좀 필요한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방법은 제가 또 팍스통신망에서 따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 구간 참고하셔서 팍스통신망 꼭
함께 하시고요. 자, 제가 선택한 종목은 이제 SY 스텔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상장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신규 상장된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SY의 계열사로 SY 자체의 힘이 굉장히 큰 종목이거든요. 우크라 재건에 있어서. 근데 또 SY 자체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흐름들이 없었습니다. 차트를 좀 같이 보여드리자면 SY는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어요. 근데 SY 스텔텍이 이 수급들을 시장에서는 이제 온전하게 관련주로 편입을 시켜놓고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SY 스텔텍 추세 매매를 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눌림 목좀 공략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고점을 이번에 한번 돌파를 해줬다가 실패를 했는데요. 저는 이번에 시장의 하락 시기랑 좀 어떻게 좀 잘 맞물려서 오히려 이렇게 또 돌파 매매에 대한 이 달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이 있죠. 이 개인 투자자들을 좀 떨어뜨리려고 하는 흐름들이 좀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고점에서 돌파가 실패가 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실망 매물이 나와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투심도 많이 약해지고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자들도 많이 조금 빠지게 되는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정도 확실하게 좀 받아준 시점에서 다시 주가 되돌림 현상이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이 종목 6,000원대까지의 상승은 무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특히나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종목이 오늘 2,000원 가까이 수급이 발생이 됐습니다. 거래대금이. 그만큼 오늘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도 없는데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거의 주로 오늘 보고 있었다라는 그런 해석을 또 해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또 시장에서 대장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상승을 보였다가 눌린 시점에서 재상승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분할 매수를 너무 기다리다가 보면은 자리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분할 매수를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을 해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분봉상 자리까지 봤을 때 특별하게 뭐 4,400원대 혹시라도 자리를 한 번 더 준다면 이때 한번 단타 관점으로 지켜보셔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단기 스윙으로도 괜찮고 단타로도 괜찮고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단기 스윙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고요. SY 스텔텍은 두 가지의 어떠한 포지션이든 사실상 내가 어떻게 전략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을 줄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종목 이렇게 또 상세하게 브리핑을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전략 좀 자세하게 받아보고 싶고 앞으로 또 우리가 아까 제가 그런 말 해드렸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점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그런 테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도 추가적으로 좀 브리핑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이제 팍스 통신망 QR코드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거 핸드폰으로 사진 한번 찍으시면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오셔가지고 앞으로에 대한 시황 그리고 여기에 대한 테마에 대한 브리핑 실시간 정보들 빠르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함께 주식 투자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강합니다. 대선 후보의 유무에 상관없이 어떤 결과에든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계속 좀 움직일 걸로 보이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 1라운드에서는 저희 SY 스틸텍 꼽아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17% 가까운 강세 보이고 있지만요. 고점에서 지금 돌파가 나올 수도 있는 종목.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대장주로 또 인식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조금 타이트하게 잡고 접근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 전략까지 좀 받아보신다면 실제로 또 전략에 따라서 수익을 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자세한 전략까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까지 모두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저희 방송 이후에 대표님께서 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이어서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오늘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비만 치료제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데 비만 치료를 하다 보면 단기간에 또 살이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얼굴이나 뭐 몸이 처질 수 있다. 이런 처짐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또 시술을 많이 들어가는 게 보톡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또 보툴리늄 독소 관련한 또 시술, 보툴리늄 톡신 제제 관련 또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오늘 관련주에서 저희가 먼저 살펴보기 위해서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메디톡스와 한국 BNC 이렇게 가지고 왔거든요. 메디톡스의 경우에는 최근 기관이 5거래일 연속 또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요. 한국 BNC는 오늘 또 10% 넘게 상승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또 2%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오늘 좀 살펴주실 건가요? 두 개의 종목 중에서 이제 또 보톨리면 톡신과 관련되어 있는 직접적인 종목은 사실 메디톡스예요. 대웅제약과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또 싸워온 종목이긴 한데 사실상 이제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는 재료성으로 따진다면 메디톡스가 조금 더 가능성이 높겠지만 저는 재료의 다양성을 좀 중시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왜냐면 우리가 재료가 아무리 강해도 계속 꾸준하게 주도 업종이 되지 않는 이상 자료는 계속 바뀝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 사실상 수익 보길 확률도 그만큼 높고 우리가 이 회전 자체도 그만큼 좀 빠르기 때문에 저는 두 개의 종목들 중에서 한국 BNC를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BNC 꼽아주셨는데 그럼 한국 BNC는 어떤 또 재료를 가지고 가나요? 한국 BNC는 알고겠지만 비만 치료제도 있고요, 일반 제약적인 부분도 있고요, 기타적인 재료 또한 3가지 정도를 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최근에 또 화장품과 관련돼서 뭐 의료기기, 미용기기 이런 보톨리면 톡신 관련주들 굉장히 좀 세트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순환매는 사실 이번에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몇 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같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번엔 조금 늦게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지만 지금도 공략하기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종목들 차트를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메디톡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디톡스의 차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2,000원대가 67만 원까지 거의 68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시기적으로도 한 7년 정도 상승을 좀 거듭해서 올라갔던 종목이긴 한데 여러분들 보면 이때 당시에 약 7년 동안의 상승률이 14,000%예요. 에코프로가 올라간 거 대비해서는 조금 약간 미비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추세를 한 3파동을 그려내가면서 우리가 사실 14,000% 수익 보기가 쉽지는 않죠. 그렇죠. 적어도 우리가 이 종목을 딱 한 주라도 샀었다면은 수익이 못해도 60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그럼 만약에 이 종목을 10개를 갖고 있었으면 600만 원 수익인 거고 100주를 갖고 있으면 6천만 원의 수익이었겠죠. 그만큼 이제 또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온 종목이기도 한데 그만큼 상승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은 그만큼 그 종목에 끼가 있거나 재료가 있다는 것을 시장에서 인정을 해준 종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히스토리가 나타났던 종목들이기도 하니까요. 자, 근데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지금의 저점을 따져봤을 때는 한 9만 원대까지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조정이 거의 몇 년 동안이죠. 한 4년, 2년 동안 하락세가 좀 이어졌었는데 자, 이 종목은 지금 2020년도부터 2024년도 현재 시점까지 바닥을 총 4번을 다졌습니다. 바닥을 총 4번 다져가면서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 목이 좀 안 좋아서 앵커님께 한껏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살펴주고 계신데 한국 BNC 최근에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또 저점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아까 22년 말씀해 주셨는데 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또 고점에서 굉장히 높게 또 수익률을 가져갔던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타점에서 제대로 또 저점 딛고 제대로 공략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또 브리핑 해주시는 앞으로의 재료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실적 다 살펴보신 다음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또 한국 BNC 공략하신다면 앞으로의 재료들도 또 충분히 가져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잘 공략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또 한국 BNC를 꼽아주셨는지 또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잠깐 지금 괜찮으신가요? 목에 이슈가 와가지고 네네. 잠깐 좀 힘들었는데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멈췄던 메디톡스부터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네. 자, 메디톡스의 차트는 바닥에서부터 하단에 지지가 좀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예요. 대략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이상 깨지 않는 저점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대한 지지도에 대한 신뢰도를 또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기간 동안 여기 지지만 정해져 있냐? 아닙니다. 저항대도 정해져 있어요. 이 저항대가 대략 30만 원에서 한 28만 원대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저항대가 돌파가 돼야지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저점을 올라갈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대략 이 박스 안에서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진입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고 이 종목 특히나 시가총액 자체도 그렇게 가벼운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올라온 것 대비했을 때 우리가 그 위험도를 감수하고 볼 수익이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만약에 공략한다 한다면은 비중을 굉장히 조금 낮춰서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만약에 정말로 이 20%의 수익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비중을 강하게 한 번에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종목이다라는 점, 현재 위치가 그 정도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한국 BNC를 좀 살펴볼 거예요. 이 보툴리눔 톡신이나 이런 거에 관련주로 또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보면 대장주와 부대장주가 이렇게 또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시점에서는 한국 BNC도 이 보툴리눔 톡신 관련주로 대략 10% 가까운 상승을 한번 보였던 종목이기도 해요. 하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이 오늘의 캔들 자체가 의미가 있는 크게 의미가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의 시점 이 아까 전에 올라갔을 때 잡았다라면 좀 고생은 했겠지만 오히려 지금 많이 내려온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 한 8% 정도 조정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공략하는 것은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자체를 좀 제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이 종목은 솔직히 좀 수익을 주기가 쉬운 종목이에요. 저점을 잘 잡으면. 왜냐하면 이 종목 차트 자체에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막 추격 매수를 안 한다면 저점에서 뭐 하루나 이틀 내로 수익을 볼 수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또 회전이 빠른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빠르게 단타로 공략하고 싶다 하신다면 오히려 메디톡스보다 현재 제가 보고 있는 한국 BNC를 같이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자, 이 종목도 지지가 나와주면서 대략 한 5,000원대의 지지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지지를 무시하지 말라. 꼭 여기까지는 내려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략적으로나마 지금 내려온다면 5,500원대까지 하락폭이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이 구간 안에서 몇 번에 나눠 담을지 그런 것들을 좀 전략을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점에서 오히려 단타로 내가 손절가를 좀 짧게 잡고 공략을 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또 나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두 가지의 전략 모두 다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메디톡스는 저도 한 번도 수익을 안 본 종목이고요. 한국 BNC는 저도 한 3-4번 정도 수익을 한번 같이 봤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여러 번을 이렇게 공략해서 수익을 봤다라는 것은 이 종목의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현재 시점도 자리가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뭐 미용기기나 마리아나 테마나 뭐 이런 전반적인 비만 치료제나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재료가 워낙 많아서 저는 이 종목 지금 현재 시점에서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라운드 비만 치료제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메디톡신과 한국 BNC 두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메디톡신의 경우에는 보툴리늄으로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현재 지금 잡기에는 좀 어느 정도 신뢰는 있습니다.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신뢰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시가총액 자체가 좀 가볍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략하기에는 한국 BNC가 조금 더 좋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실제로 한국 BNC는 재료도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화장품, 미용기기, 의료기기 또 관련해서 비만 치료제와 제약 쪽까지 다양한 재료도 가져가고 있고요. 현재 저희 주식 라방에서 여러 번 또 공략했었던 종목이고 실제로 수익도 많이 안겨드렸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끼가 있다. 다시 한번 공략해볼 만하다라면서 또 한국 BNC를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단기 수익 관점으로 이 종목을 공략할 건지 아니면 좀 중장기적으로 볼 건지 다양한 전략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수익률 자체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내가 잘못 공략했을 때 또 물리실 수도 있기 때문에 대응을 정말 잘하셔야 되고 전략을 정말 잘 잡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런 전략들까지 내가 혼자 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팍스통신망에 지금 QR 찍고 들어오시기만 하셔도 이런 전략들 모두 챙겨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오늘 또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차트 교육
종목과 함께 히든 종목이죠. 원탑 종목까지 꼽아서 정말 잘 갈 수 있는 종목들 꼽아드릴 예정인데요. 원탑 종목은 방송 시간 관계상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종목명과 대응 전략까지 챙겨가실 분들 아래 QR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대표님과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 대표님과 함께하는 차트 교육 시간입니다. 또 주린이이신 분들도 또 시장에 여러 번 또 참여하셨던 분들도 이런 차트 교육까지 잘 받아보시면요. 어느 정도 시장에 스스로 잘 대응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에서 또 교육을 진행해 주실 건가요? 일단 우리가 주식을 하기 위해서 특히나 이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따질 때 세 가지 분석을 나누거든요. 첫 번째는 기업 분석, 두 번째는 이 기업 분석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재무 분석, 네. 세 번째는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걸 이제 두 가지로 다시 나눈 다음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 분석은 기업, 재료 그리고 재무를 말한다면 이 기술적 분석은 이제 차트를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뭐 캔들에 대한 교육도 했고 뭐 지지와 저항, 추세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봤는데 이제 기본적 분석으로 넘어가서 기본적 분석은 사실상 이제 이 기업에 대한 재료, 사업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것들은 사실상 쉽습니다. 찾아보기만 하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막상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무제표예요. 이 재무제표를 사실상 좀 어느 정도로 볼 줄 알아야 이 기업이 조금 튼튼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은 좋지 않아도 나중에 좀 괜찮아질 여력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파악을 하는 게 바로 이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한번 현금 흐름표나 이 수익 창출표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봤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좀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막상 그게 뭘까라고 할 정도로 좀 아리송한 그걸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화면 하나 제가 보실게요. 자, 가치 평가를 좀 쉽게 하는 방법 이걸 조금 알아볼 건데요. EPS, PER, 또 지금 하나의 테마로 형성되어 있는 PBR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주당 순이익이라고 불리는 EP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 EPS는 어떤 거냐면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을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를 나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EPS라는 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기업이 발행한 총 주식수에 대비했을 때 당기 수익이 얼마나 나왔느냐 거기에 따른 가치를 또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당 얼마나 이익을 창출했느냐에 따라 여기에 대한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해석을 해드리자면 회사가 1년간 올린 수익에 대한 주주의 몫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아래 보시면 삼성전자가 1년 동안 순이익이 1,000억입니다. 1,000억인데 주식수는 대략 1천만 주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기업이 가진 EPS는 10,000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10,000원이라는 얘기가 지표는 이렇게 또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0,000원이면 다른 기업 대비했을 때 혹은 이 기업의 테마에 대비했을 때 여러 가지 대비했을 때 또 상대적 평가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기업으로서 10,000원이 굉장히 높다 낮다 그거를 지표를 보는 것보다 같은 업종에 있거나 같은 산업군에 형성이 되어 있거나 그랬을 때는 기타
기업과 같이 비교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지금 삼성전자라고 써놨듯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옆에 있는 SK하이닉스 그 기업이 가진 EPS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왜냐면 이제 같은 반도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기준 하에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EPS가 높고 낮음을 또 여기에 대한 판가름을 또 지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EPS는 이런 지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용어를 편하게 풀어드리자면 EPS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의 경영 실적이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배당 여력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또 굉장히 쉽게 풀었지만 아리송하다고 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풀어드리자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뭘까요? 배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그 기업이 열심히 활동을 했고 뭔가 많이 남게끔 사업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물론 배당이라는 것 자체가 의무적인 건 아니지만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으면은 이 주주들한테 조금 더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눠주는 게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주주들은 당연히 그 기업에 더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EPS가 높은 기업들은 그만큼 이 주가 상승 요인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두 번째, EPS는요 단기순 이익 규모가 증가하면 높아집니다. 한편 전환사채나 이제 주식 전환이나 증자로 주식 수가 많아지게 된다면 이 EPS 자체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나누는 값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EPS도 마찬가지로 같이 나눠지는 효과를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EPS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게 기업의 수익성을 보여주는 지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수익 비율의 계산에 기초가 되기도 합니다. 즉, 주가 수익 비율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하는 거. 재무제표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많이 아시더라고요. PER, 퍼. 이거 이제 많이 아시는데 거기에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주당 순이익, 이 EPS라는 지표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지표를 볼 건데요.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던 거, 앵커님도 이건 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아니요, 전 많이 안 들어봤습니다. 아, 그래요? 이거는 사실 PER은 여러분들이 가장 주식을 시작하시면서 재무제표 책 하나 딱 넘긴다. 그럼 아마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이 PER일 거예요. 네. 왜냐면 PER은 이제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계산되기 때문에 주가가 한 주당 수익이 몇 배가 되는지를 또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겁니다. 현재 주가가 이 기업한테 맞는 건지 과평가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네. 그런 것을 또 표현을 해주는 게 바로 이 PER이라는 지표가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EPS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 같은 섹터, 같은 산업군, 같은 업종 이 안에서도 비교가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해당 기업의 주가가 적당한지 파악하는 지표로서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주당 순이익이 1만 원이에요. 아까 우리 주당 순이익이 1만 원이라고 계산을 했었죠. 근데 주당 순이익이 1만 원인데 주가가 10만 원이면은 PER은 10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상대적으로 타 기업들이 그만큼 같이 상대적으로 올라왔다면 이게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10이고 SK하이닉스는 뭐 9에서 8, 뭐 11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면 이 기업은 막상 주가가 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과평가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기업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PER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 정도는 현재 시장에서 인정할 만한 수치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조금 더 풀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ER이 높으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식 가격이 높은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PER이 높다라는 것은 투자를 하기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을까요? 아니죠. 좋지 않게 되죠. 일반적으로 PER이 높다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과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장 정의적인 부분상으로는 이 투자를 하기엔 조금 약간 꺼리는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외 주식들이 PER이 높아서 해외로 투자해라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아닌가요? 이제 어떻게 보면요, 그런 네.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이 지표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뭐 비만 치료제 관련주를 얘기를 해보자면요, 비만 치료제 시장은 이제 막 형성된 시장입니다. 근데 주가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해요. 근데 막상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전망도 있고 여기에 대한 활성화도 많이 되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네. 그러면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도 여기 이 기업이 매출이 계속 올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EPS는 당연히 낮아지게 되겠죠. 점점. 네. 말 그대로 이제 주가가 대비했을 때 매출이 그만큼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는 게 바로 PER이라는 지표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상향 평준화가 다 같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상 일반적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게 맞지만 앞으로 미래를 대비했을 때 여기에서는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던 게 우리가 지표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이 지표를 통해서 이 현재 시장을 또 파악을 해야 되고 그 시장 안에서 같은 기업들의 PER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PER은 평균 10을 기준으로 해요. 높고 낮음을 이제 10을 기준으로 두고 보는데 숫자가 낮아지면 저평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숫자가 높아지면 고평가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지만 절대값으로 PER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까 방금 전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0이라는 것 대비했을 때 12라고 얘기한다면은 사실상 고평가라고 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 타 기업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와 있다면 상대적 평가로 적정한 수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PER의 기준을 잡을 시 제가 이제 방금 전까지 드렸던 설명을 지금 이제서야 또 다시 얘기를 드리는데 동일 업종 안에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동일 업종 안에서 대비를 하고 기준을 잡으면서 이 평균 PER을 고려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걸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 기업의 PER의 개념을 주식시장 전체로 확장하면 상장 기업 수준의 주가 수준의 국가 간 비교도 또 가능해지다라는 점. 아까 전에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미국 주식은 PER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요 PBR도 마찬가지지만 PER 자체도 굉장히 낮아져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는 주가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국가 간 비교가 여기서 또 형성이 될 수도 있는 그럼 거예요. PER은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PER끼리 좀 비교를 하고 맞아요. 해외는 또 해외끼리 비교를 하고 이렇게. 맞습니다. 워낙 땅덩어리도 자체도 다르고 네. 물론 해외 수출이나 해외 기업들을 상대로 또 영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내수에서 또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또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EPS랑 PER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재무제표의 가장 기본적인 걸 또 알아봤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오늘 PBR을 또 하나 알려드릴 겁니다. 최근에 또 뭐 저PBR 이런 얘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막상 PBR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한다면 저 PBR이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PBR까지만 좀 함께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같이 보실게요. 이 PBR이라는 것은요. 주가 순 자산 비율이라는 지표입니다. 주가를 순 자산 가치로 나눈 비율로 이 주가와 한 주당 순 자산을 표현하는 수치인데요. 주가가 순 자산에 비해서 한 주당 몇 배로 거래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봤던 EPS랑 PER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의 성장성이나 매출과 관련되어 있는 지표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이 PBR은요. 이 회사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인 기업인지를 표현해주는 지표예요. 자, 삼성전자가 주가가 10만 원인데요. 주당 순 자산이 2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PBR이 5라는 거예요. 5라는 거예요. 그만큼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주가가 높아져 있다면 PBR도 같이 낮아질 수가 있다. 점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로 정리를 좀 도와드릴 텐데요. 현재 기업이 순 자산보다 얼마나 높은 비율로 거래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말 그대로 PBR이 1에 가깝거나 1의 아래일수록 저평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단일로 보는 것보다 다른 지표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종 업종과 다른 기업들과의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럼 PBR을 봤을 때 좀 1에 가깝거나 1 아래일수록 또 어떤 상황이 될수록 또 이제 PBR을 직접 또 보셔야 되는 이유가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재 기업이 순 자산보다 얼마나 높은 비율로 거래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가 또 PB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막 저 PBR 하면서 저 PBR 관련 뭐 금융주들 많이 볼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또 PBR이라는 지표를
이슈들을 좀 더 잘 알고 계시면 우리가 시장 상황에서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또 브리핑들이 나왔을 때 조금은 더 참고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PBR 관련해서도 또 설명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PBR 관련해서 저 PBR 하지만 이게 사실 어떤 주에 관련된 건지 그때그때 바뀌는 건지 이런 것도 궁금했었거든요. PBR은 그럼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건가요? 말 그대로 이제 만약에 이 기업이 네.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또 확장을 해요. 다른 곳에 투자를 합니다. 그럼 말 그대로 순 자산이 낮아지게 되겠죠. 네. 그럼 여기에 따라서 PBR도 같이 바뀔 수는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순 자산으로 PBR을 계산할 필요가 있고, 아까 마찬가지로 PBR이나 뭐 PER이나 EPS처럼 어찌됐든 여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동일 업종, 이 하나의 기업만 볼 게 아니라 같은 업종이나 같은 기업 공간을 좀 같이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대적인 평가로 낮은지 높은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지표들도 함께 활용을 한다면 재무제표가 사실상 우리가 본다면 뭐 이익률이나 매출액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지만 이걸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인 지표까지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세 가지 정도만 좀 간단하게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 외에도 영어로 표현되어 있는 계산을 해야 되는 지표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교육들도 제가 함께 하시는 팍스통신망을 통해서 제가 교육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팍스통신망까지 함께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교육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기업들에 대한 분석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지표들 알아봤습니다. EPS, 주당 순이익, 그리고 PER, 주가 수익 비율, 그리고 PBR, 주가 순자산 비율까지 알아봤는데 관련된 정보들과 교육들 또 자세하게 풀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또 팍스통신망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역시나 원탑 종목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원탑 종목은 오늘 어떤 테마에서 좀 가져와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제가 가지고 나온 메인 테마는 진단키트 테마거든요. 근데 네. 이 종목이요, 진단키트 테마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방위 산업이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있던 배터리 화재가 있죠. 네.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과 재료까지 같이 갖고 있어요. 오, 독특하네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재료성으로 따진다면 최근에 가지고 있는 최근에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원탑이 아닐까. 오, 그러네요. 그렇게 뭐 또 방위 생각을 산업 했을 수 강할 때 있고 진단 맞아요. 키트 강할 때 있으니까 그때그때 또 재료를 다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원탑 종목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전에 우리가 진단키트에 대해서 뭐 시황 때 짧게나마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진단키트가 어제까지 강한 모습이었다가 오늘 또 흘러내리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주로 또 움직이는 모습들을 좀 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 또 이렇게 흐르는 모습이지만 잠시 쉬어가는 흐름상 우리가 또 지금 타이밍에 공략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눌림목에 잡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낮춰져 있는 종목을 공략할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함께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개인용 안전장비 생산을 하고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화재 현장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호흡기, 피복류, 헬멧 등 여기에 대한 보호 장비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이 부가적인 재료로 방위 산업의 재료까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화재로서의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인데 우리가 오늘 공략할 내용인데요. 자회사가 코로나 항원 신속 진단 키트와 마스크 사업에 대한 사업을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관련되어 있는 마스크까지 있다면 사실상 이 종목만 지금 재료만 좀 세분화돼서 나눈다면 못해도 4가지에서 5가지의 재료를 모두 다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또 재료가 좋은 종목인데 차트를 좀 같이 볼게요. 차트 어떤가요? 지금 확 올랐다가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진입하면 한 번 더 좀 고점 노려볼 수 있을까요? 당연합니다.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갖고 온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랑 비교를 한다면 이거를 거꾸로 놓고 본다면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재료는 좋은데 많이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사실상 지금 선택받은 종목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수급들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려면 사실상 추가적인 종목들이 또 어렵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종목은 제가 아까 봤던 5,000원대나 5,500원대의 위치에 있다면 사실상 조금 더 추가 상승이 어렵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
바닥까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점에서 저점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종목이에요. 특히나 하단에서부터 끌어올려져 왔을 때 거기에 대한 거래량보다 상대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는 점, 그런 상대적으로 저점에서 먼저 선취했던 물량들이 아직도 이 차트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차트상이나 수급상으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재반등 가능성이 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앵커님이 좀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요. 5,500원이나 6,000원 그 고점까지는 다시 한번 또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 종목 재료도 좋고 차트도 좋은데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만 꼭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보와 재료까지 또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셔가지고 이번 주만큼은 수익 꼭 챙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진단키트와 방위산업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재료까지 전부 가지고 있는 원탑 종목 오늘 소개해드렸는데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수급상으로 봤을 때도 앞으로의 상위 가능성 계속해서 시세 줄 수 있는 가능성 있습니다. 이 종목 받아보실 분들, 전략까지 잡아보실 분들 지금 바로 팍스통신망 들어와 주셔서 모든 정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